안녕하세요. 클릭성남의 진행을 맡은 김희경입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개개인이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또 주위의 어려움들을 조금씩 살펴서 모두가 함께 상생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릭성남은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찾아오고 있고요. 방송 내용은 성남시 정책의 다양한 소식들과 동네 이름에 얽힌 유래들을 살펴보는 코너 우리 동네 이름은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시정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로 우리 동네 이름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라울림의 큰 힘과 응원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년 8월 16일 클릭성남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남 시민 10명 중에 8명이 과학고 설립에 찬성한다는 소식인데요. 성남 시민 10명 중 8명이 지역 내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는 시사나 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과학고 설립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시민 653명 중 84.7%인 553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지난 8월 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의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는 77명 중 73명이 과학고 설립에 찬성해서 동의 비율이 94.8%로 집계가 됐는데요. 과학고 설립 찬성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남시 우수 학생들의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이들이 55%, 3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좋은 입지와 교통망이 51%, 4차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과학 영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서가 49.7%, 높은 재정 자립도로 시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46%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학고 설립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인 성남시정연구원이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83%포인트라고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학고 유치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도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 산업의 중심지인 성남 지역에 과학고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 경기 북과학고가 유일한데요.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과 인천은 각각 2개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는 도 단위 학생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많아서 올해 경기 북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10.38대 1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국 20개교 평균 3.83대 1보다 2.7배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과학 영재 교육 기회의 지역 간 불평등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8월 6일 성남고 판교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정담회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 지역 지원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 모델인데요. 지난 7월 22일 성남고와 판교고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이 돼서 특색 있는 교육 모델로 지역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될 텐데요. 사업에 선정이 된 성남고와 판교고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각각 1억 원씩 5년 동안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정담회는 신상진 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판교고 성현정 교장, 성남고 송은경 교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형 공립고 선정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성공적인 교육 모델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고 판교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으로 성남시의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면서 관내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남시는 모란 한여름 건강축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성남시가 어제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모란 전통시장 일대에서 모란 한여름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상권 진흥구역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모란 전통시장과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 모란 백년기름 특화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모란 전통시장은 매일 문을 여는 모란시장, 모란 전통기름시장, 모란 종합시장, 3개의 상설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하철 모란역 인근에 있으며 모란 민속 5일장과는 다른 상권입니다. 축제 기간 3일 동안 더 뉴재즈밴드, 가수 한석영의 축하 공연, 그리고 K건강즙과 K방앗간을 테마로 한 팝업 스토어, 모란 건강 플리마켓, 흑염소와 건강을 주제로 한 신메뉴품 평회, 버스킹 공연 및 거리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고 하네요. 또한 80년대 레트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와 2m 길이의 떡게이 커팅 행사,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 8월 19일까지 모란 전통시장 영상 공모전 등의 고객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고 해요. 성남시 관계자는 세계 전통시장 상인들이 합심해 준비한 축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온라인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모란 상권진흥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정 소식이었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동네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름은입니다. 우리 동네 이름은 네, 우리 동네 이름은 함께 하실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듣기 괴로우실 텐데 괴롭진 않고 너무 안쓰럽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몸이 버텨나지를 못해가지고 여름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목소리가 이런데 네, 9월에는 회복을 잘해서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알아볼 동네 이름 어느 동네일까요? 저는 오늘 이제 판교하고 음. 낙생면이라는 곳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핫한 동네들입니다. 네. 네. 8월부터는 이제 판교 쪽 네네. 동네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 판교라는 지명이 사실 뭔가의 하나 큰 이름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판교, 분당구 판교동인데 네네. 네, 사실 판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는요. 네, 이 네. 분당 같은 경우도 사실 성남시 분당구인데 맞아요. 분당이 더 이제 부각되는 것처럼 판교도 또 분당과 다르게 또 판교로 네, 더 네. 부각이 되는 네, 그런 동네 정체성을 가지게 이름이죠.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이름 뜻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판교라는 뜻은요, 널빤지 판에 다리 교자를 씁니다, 한자로. 아, 네. 그래서 판교라는 이름은 널다리 이런 거를 이제 한자로 표기한 건데요. 아, 원래 이 지역에요, 네네. 운중천이라는 곳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이 위에 널빤지로 된 그 음. 판으로
거기 다리를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어. 거기를 널다리 이렇게 음. 부르다가 너더리 음. 요렇게 또 불렸다고 아, 해요. 너더리 마을. 네, 네. 네. 다 그렇게 연관이 있는 네. 거군요. 되게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네네. 너더리 육교 이런 말 그러니까요.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특이하다 라고 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는 게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이렇게 되짚을 수 있는 근거가 돼주는 그런 마을 이름들 남아 있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판교라는 지명도 여러 군데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 성남에만 있는 줄 음. 알았는데요. 그 기원이 이제 네. 다리 그 아. 천에 널빤지를 놓아서 다리로 쓰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런 곳이 이제 또 여러 지역 군데가 우리나라에 있는 있었던 거죠. 거였어요. 그래서 오. 강원도에도 판교군 뭐 있고요. 아. 전라남도에도 있고 충청남도에도 오. 판교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게 진짜 그 다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름을 지은 거다 보니까 이런 다리가 있는 곳들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지명이긴 하겠어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사실 이제 판교 신도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네네.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저는 판교라는 지명을 알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옛날 배경인 드라마를 보면 네. 뭐 판교로 이사 간다 뭐 이런 말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거기에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음. 가냐.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음. 지역이.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개발도 좀 늦게 된 데다가 너무 이제 단순하게 제가 너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판교는요. 네. 이 청동기 시대부터 어머나. 네, 일정한 군집을 이뤄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청동기요? 네, 최고로 네. 높이 올라갔는데요. 네. 그리고 철기 문화 때도 당연히 있었고 네. 삼국 시대에도 이제 한상 백제가 이제 음. 한강 유역에 도읍 정하면서부터 와. 마을이 있었고 조선 시대까지도 쭉 마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역사와 유래가 엄청나게 길군요. 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 맞다. 판교박물관에서 네, 진짜 네. 본 것 같긴 해요. 고인돌이랑 이런 거. 맞아요. 그 고인돌뿐만 아니라 거기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 시대에 걸친 유물과 유적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개발 당시에. 그러니까 판교에서 발굴이 된 유적들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오. 약 6천여 점이 우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판교 박물관에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오. 전시되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진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전 시대를 아울러서 네네네. 다 출토가 됐다는 오. 것이. 네. 판교가 그렇게 역사가 유래한 그런 지역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신도시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역사가 유구할 줄 몰랐어요. 네,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판교라는 지명도 예전부터 이제 음. 사용이 된 걸 이제 알 수 있는데요. 1530년에 발행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 네. 광주목 여건군의 이제 판교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판교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판교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이게 조선 초기인 건데 그럼 네, 조선 그쵸. 초기에도 판교라는 지명은 쓰고 있었다. 네. 음. 근데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네네. 숙박시설 아니에요? 옛날에? 맞아요. 네. 응. 이제 역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네.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둘 다 음. 숙박 시설입니다. 근데 음. 보통은 역관, 뭐 그쵸, 그쵸. 역참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원은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은 공무원들, 네. 지금의 공무원들이죠. 옛날에는 관리들. 예, 네. 관료들, 네네. 관리들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역이고요. 음. 근데 사실은 상인들도 있고 네네. 뭐 그쵸, 일반 사람들도. 네, 여행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머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판교 원은 일반인 대상의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 역원 자체가 고려시대부터 이제 운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교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역은 아무래도 관리들이 숙박을 하는 곳이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했을 텐데 맞아요. 네. 원은 그럼 누가 운영을? 원은 승려에게 맡겼습니다. 아. 네, 승려들한테 맡겨서 운영이 되었는데 조선 시대는 아시다시피 그쵸? 숭유억불 네네. 정책을 또 펼쳤기 때문에 이 원의 아. 관리나 운영이 고려 시대보다는 좀 미흡해졌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쇠락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판교원을 찾아볼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이렇게 그 원이라는 그러면은 지명이 들어간 곳이 사실 기억나는 데가 전 또 한 군데 있는데 네네. 어디? 인덕원이요. 맞아요. 거기가 인덕원이잖아요. 어. 거기도 사실 예전에 그 원으로 아. 사용된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명이 남아 있어요. 판교원에 이어서 인덕원도. 네네. 그렇구나.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판교원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는 없고요. 거. 네. 그리고 이제 중원구에 이제 성남동, 성남을 이제 지명을 딴 네네네. 동네 이름이 있듯이 분당구에도 분당동이 있죠. 있잖아요. 네. 판교에도 판교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동 이름으로도 남아 있다. 네네. 이렇게 판교에 대한 지명, 판교동에 대한 지명 알아봤고 네. 이번에는 그럼 낙생으로 가나요? 네네. 저 이름 너무 좋더라고요, 뜻이. 네, 즐길 낙에 날생자. 이 낙생이라는 이름 지명은 또 영락장생이라는 것에서 또 따왔는데요. 길이 즐겁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이 낙생면은 사실 지금은 쓰는 그 지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판교의 옛날 지명,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던 그 네네. 시절의 행정구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도 사실 저도 낙생은 학교 이름으로밖에 아, 몰랐거든요. 맞아요, 낙생고등학교. 맞아요. 네. 낙생초도 있고 네네. 낙생고도 있고 사실 낙생고는 전국적으로 좀 알아주는 그쵸. 고등학교이기도 해서 네. 지금은 쓰지 않지만 네. 그때는 지명이었다. 네. 근데 이것도 고려 말부터 존재해왔던 낙생역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까 판교원도 있었고 그쵸. 낙생역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역과 원이 다 있었던 결국,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객들의 숙박을 책임지던 지역이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 주변에 낙성시장이라는 곳이 또 있었대요. 또 그 지명이 또 낙생으로 변했다, 이렇게 설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가능하겠네요. 네, 다 가능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신증 동구 여지승남의 판교원이라는 곳도 네네네. 있었는데 광주목 부분에 여기 이제 고려 충정왕 때 네. 이곡이라는 사람이 네. 일기문을 이제 썼는데 1349년 4월에 고향 가는 길에 낙생역에 이르렀더니 이제 광주 목사 백화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가 살기에 즐거운 곳 낙생이라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이 지명도 역시 진짜 고려 때부터 존재한 아이고. 곳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뜻이 좋으니까 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셨던 지명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낙생역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관리들이 많이 왔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관리들만 온 것은 아니고요. 조선시대 이제 한강 남쪽이 보통 이제 봄, 가을에 군사 훈련장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러 이제 왕이 행차를 하는데 그 이제 뭐 태종도 왔었고 세종대왕도 왔었고 세조임금도 왔었는데 네, 이 낙생역이나 역 앞에 들판에서 네, 뭐 파오달이라고 하는 어떤 임시 숙박시설 네네네네. 이런 거를 치고 이제 또 숙박을 했다고 해요. 네. 군사 훈련도 하고 그걸 지켜보러 나오는 왕들도 네. 있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심지어는 성종 때 네. 낙생 행궁을 지어서 머물렀대요. 그 행궁은 어디 갔을까요? 네. 지금은 안타깝네요. 네. 생각해보면 낙생 행궁도 있었고 또 장터도 있었고 역과 원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엄청 번성했던 곳인데 이게 어느 해에 홍수가 나면서 탄천이 너무 넘쳤나 범람해가지고 보다. 이게 사라질 정도로 범람했나 봐요. 그래서 사라지고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뭐 물난리 나면 있던 시설들 사라지니까. 네, 맞아요. 네. 당시에는 뭐 어쩔 도리가 그렇죠, 없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렇죠.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요즘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경기 옛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예요? 경기 옛길은? 네. 경기 옛길은 이제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이제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연결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역사문화 탐방로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둘레길, 뭐 올레길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약간 역사 문화를 담은, 스토리를 담은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옛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제 다 길들이 있고 이제 경기도에 있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네네네. 가기 위한 길목이었다. 그렇죠.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교통로이기도 한 셈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뭐 이렇게 여러 지역을 지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경기 옛길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오. 근데 그중에 이제 성남은 낙생역도 있었고 음. 판교원도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당연히 그 경기 옛길 그 교통로 중에서도 이제 하나 축을 담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영남길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처음 가는 길목이 바로 판교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경기 옛길, 영남길 1코스는 판교고요. 2코스는 이름 자체도 또 낙생역길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판교나 낙생역 뭐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요런 것들을 또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됐습니다. 네. 네.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은 곳이에요. 날 조금 시원해지면 네. 네, 걸어보는 걸로. 네, 네. 그럼 우리는 다음 달에 어떤 동네 이름을 또 살펴보게 될까요? 판교 중에서 동판교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표영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정 소식과 동네 이름 유래까지 살펴봤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너무 듣기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송구스러운데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다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무래도 이 목소리로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댓글 소개는 좀 쉬고 다음 달에 더욱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은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20일 11시에 클릭성남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울림 김희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